샌디스크는 기대 이상의 실적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실적의 세부 숫자는 바로 직전 영상에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 판단에 더 중요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 939억 달러 장기 계약, 그리고 150억 달러 자사주 매입입니다. 샌디스크를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가가 하락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샌디스크가 제시한 2027 회계년도 1분기 매출 가이던스의 중간값은 105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시장 예상치는 집계 기간에 따라 서로 달랐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 영어로는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 그룹의 예상치는 104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샌디스크의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보다 8천만 달러 높았습니다. 반면 팩트셋의 예상치는 108억 달러였습니다. 이 기준으로는 회사의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보다 2억 5천만 달러 낮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에 미달했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집계 기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매우 높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적은 좋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추가적인 서프라이즈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주가 하락은 실적이 나빴기 때문이라기보다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왜 시장에서 약하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경영진의 설명에 따르면 4분기 매출 증가분 가운데 약 3분의 1은 B2 출하량 증가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B2 출하량은 제품 개수가 아니라 저장 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 물량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제품 가격 상승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분기에도 B2 출하량은 증가하고 가격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경영진은 설명했습니다. 즉 가격과 물량 모두 매출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4분기 매출은 89억 6,500만 달러였습니다. 2027 회계년도 1분기 매출 가이던스의 중간값은 105억 5천만 달러입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17.7%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분기 매출이 17.7% 증가한다면 절대적으로 약한 가이던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경영진은 가격과 물량이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왜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가이던스를 의도적으로 보수적으로 제시한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인해 향후 가격 상승 효과가 제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답변만으로는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 하락을 초래한 시장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샌디스크는 이를 새로운 사업 모델, 영어로는 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줄여서 NBM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객과 여러 해 동안 공급할 최소 물량과 가격 범위를 미리 정해놓은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샌디스크는 데이터 센터 고객과 함께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산업용 기기처럼 사용자 가까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엣지 분야의 고객을 포함해 모두 8곳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최소 구매 물량의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해 계산한 최소 계약 매출은 939억 달러입니다. 계약의 지속기간은 4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939억 달러는 앞으로 수년에 걸쳐 나누어 매출로 인식되게 됩니다. 2027 회계년도 전체 비트 물량의 약 절반이 이미 장기 공급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8 회계년도 비트 물량은 약 3분의 2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고정 가격과 변동 가격을 함께 사용합니다. 변동 가격에는 가격 하단과 상단을 설정했습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 가격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 구조입니다. 분기말 기준 잔여 수행 의무는 598억 달러입니다. 잔여 수행 의무는 영어로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이라고 합니다.
계약은 이미 체결했지만 샌디스크가 아직 제품을 공급하지 않아 매출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제공한 현금 예치금과 금융보증도 165억 달러에 달합니다. 단순히 구매 의향만 밝힌 것이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뒷받침하는 장치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기 계약의 전체 규모보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고객들의 실제 행동입니다. 일부 대형 고객은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한 뒤 불과 한 분기 만에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공급받을 물량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과거 샌디스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수요 가시성은 약 3개월이 불과했습니다. 고객이 석 달 뒤에 얼마나 많은 제품을 구매할지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요 가시성이 4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부 고객은 2030년 전후까지 필요한 물량에 관한 전망을 샌디스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강한 수요가 2027년도뿐만 아니라 28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참고할 만한 투자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전 오픈 AI 연구원인 레오폴드 아시안 브레너가 운영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펀드입니다. 아시안 브레너는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확장은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를 많이 확보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규모 전력과 데이터 센터, 메모리, 네트워크, 저장 장치가 함께 확충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물리적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시설과 관련된 기업들에 집중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1분기 보유 내역을 보면 이 펀드는 샌디스크 보통주 114만 119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고 가액은 약 7억 2,436만 달러였습니다. 보통주 이외에 샌디스크 콜옵션도 별도로 신고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물리적 병목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투자자가 샌디스크에 상당히 큰 비중을 배정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이 펀드는 2026년 7월 인공지능 관련 주식의 급락과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큰 손실을 입고 보유하고 있던 상장 주식 대부분을 시타델에 매각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을 깊이 연구한 투자자가 저장 장치를 주변적인 부품이 아니라 핵심 기반 시설 가운데 하나로 판단했고 실제로 샌디스크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는 점은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샌디스크 경영진의 설명도 이와 연결됩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커지고 한 번에 처리하는 문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장해야 할 데이터가 증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진은 낸드 플래시가 담당할 역할에 대해 과거보다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샌디스크는 HBF 즉 고대역폭 플래시, 영어로는 하이 밴드위드 플래시도 클라우드와 디바이스 고객을 상대로 개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HBF는 현재 실적에 이미 반영된 사업이라기보다 앞으로 실제 제품과 매출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성장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내용은 자사주 매입입니다. 샌디스크 이사회는 지난 4월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습니다. 회사는 이 가운데 45억 2,400만 달러를 4분기에 실제로 집행했습니다. 이전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샌디스크의 4분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 승인분에서 남은 한도는 14억 7,600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이사회가 140억 달러를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남아있는 총 자사주 매입 가능 한도는 154억 7,600만 달러입니다. 중요한 점은 회사가 단순히 자사주 매입 계획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미 45억 달러 이상을 실제로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4분기의 조정 잉여 현금 흐름은 50억 3,500만 달러였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벌고 필요한 설비 투자를 집행한 뒤에도 남아있는 현금입니다. 자사주 매입액 45억 2,400만 달러와 비교하면 이번 자사주 매입의 상당 부분을 본업에서 만들어낸 현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유통주식 수를 줄이면 주당 순이익은 증가합니다. 회사의 전체 순이익이 같더라도 그 이익을 나누는 주식 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가 급락을 실적 붕괴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4분기 실적과 현금 흐름은 강했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도 가이던스 중간값 기준으로 지난 분기보다 17.7% 증가합니다. 문제는 실적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였습니다. 주가가 빠르게 상승한 만큼 시장은 좋은 실적만이 아니라 예상치를 큰 폭으로 넘어서는 추가적인 서프라이즈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높아진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격 하단을 적용해 계산한 최소 장기 계약 매출이 939억 달러입니다. 금년 매출이 202억 4,800만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2027 회계년도 물량의 약 절반과 28 회계년도 물량의 3분의 2가 이미 계약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은 첫 계약 이후 다시 돌아와 3년에서 5년 동안의 추가 물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는 지난 4분기에 45억 달러 이상의 자사주를 실제 매입했고 앞으로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수 있는 잔여 매입 한도도 약 155억 달러에 달합니다. 따라서 장기 계약과 자사주 매입은 샌디스크의 중장기 하방 위험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주가 상승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계약의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현재의 높은 매출 총이익률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분기마다 얼마나 실제로 집행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확인 시점은 한국 시간으로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오후 10시에 예정된 투자자의 날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장기 공급 계약의 수익성과 향후 공급 계획, 매출 총이익률, 자본 환원 계획에 관해 얼마나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면 다시 확인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